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대학부의 하드웨어 오버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청년대학부라고 하는 그 공동체 또 시스템, 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 그 시스템을 그렇게 창조적으로 또 생산적인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은 이제 하드웨어라는 그 측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우선 중요한 것 몇 가지,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그 자질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to be, 영어로 to be, 즉 댐댐이, 어떤 인격 또는 성품을 말하는 그런 to be라는 것과 to do,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일종의 역량에 대한 이 to do,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 이런 것을 이 학생들, 젊은이들 가운데에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에게 이 두 가지, 이 to be, 댐댐이와 또한 to do, 역량,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아주 좋은 그 예인데요. 제가 다윗이 이스라엘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키울 때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시편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 그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to be, 그의 댐댐이를 얘기합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손이 공교했다는 것입니다. to do,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또 공교함, 그 어떤 재주가 있고 은사가 있는, 기술이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에게 이드로 장인이 주었던 그러한 충고 가운데도 그대로 나오는데, 모세에게 소그룹의 그 원리를 가리키는 이드로가 하는 말 가운데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는데, 여기 제덕이 겸전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능과 덕이 겸하여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능력과 덕을 갖춘 자라는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재능, 능력, 이것은 to do,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덕이 있는 자, 이것은 to be, 그의 댐댐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청년대학부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지도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to be, 어떤 댐댐이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 몫입니다. 이 시간에는 to do, 어떤 역량과 관련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 청년대학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노하우를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원리를 습득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역량 있는 이 건축가와 같이 또는 기술자와 같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청년대학부 공동체 세우기를 할 때에 그 기본적인 좀 요소가 있는데, 우선 이 청년대학부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컴퓨터에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 컴퓨터를 통하여서 뭔가 아주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은 컴퓨터의 그 하드웨어죠. 뭐 용량이 얼마인지 어떠한 그 내용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 하드웨어이냐, 이 하드웨어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돌리는 가운데 뭔가 어떤 이 내용 결과물들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드웨어와 맞물려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이른바 솔루션이니 무슨 프로그램이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좋은 그 기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는 프로그래머여야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루는 사람, 이 휴먼웨어, 저는 이것을 휴먼웨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휴먼웨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휴먼웨어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아주 굉장한 하드웨어에 또 엄청난 솔루션의 그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임하지만 만약에 한번 전기불이 안 돌아와 보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터리가 나갔다고 해보십시오.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전기에 해당되는 우리 청년대학부 이 성령의 공동체의 어떤 전기와 같은 스피릿웨어, 하나님 어떤 그 성령의 그런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청년대학부 공동체 세우기를 할 때 이 4가지 요소, 하드웨어적인 요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휴먼웨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한 스피릿웨어가 어떻게 아주 충만하게 임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청년대학부 공동체 세우기의 첫 번째 요소인 하드웨어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청년대학부를 지금 컴퓨터에 비교해가지고 제가 4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활동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잠깐 청년대학부를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 구조가 있고요. 교육이나 양육 구조가 있습니다. 소그룹의 어떤 조라든가 또는 정기 집회라든가 하는 그런 이 교육과 양육 구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 구조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반이라든가 또는 리더 모임이라든가 하는 이런 그 훈련 구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행정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정 구조라고 한다면은 임원들, 또 임력원들의 어떤 이 사역의 기본적인 그 조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와 어떤 재능에 따라서 또는 어떤 이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부서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역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제 구조, 또래나 기나 학년별 모임과 같은 그런 교제 구조도 또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의 이 스트럭처, 이 구조를 또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 시간에는 청년대학부의 그 하드웨어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별히 이 5가지 또 차원이 있거든요.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5가지 차원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드웨어를 제공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감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박스 안에 좀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차원은 이 셀프 트레이닝, 자기 훈련의 차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대1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훈련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양육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사역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소그룹 사역의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는 부서 차원의 정기 집회, 이것을 라지 그룹 미팅 또는 LGM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교회 전체 차원의 뭐 주일 대예배나 수요 예배와 같은 교회 전체 차원의 정기 집회가 있습니다. Very Large Group Meeting, VLGM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대학생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배출하기 위하여서 또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하드웨어를 만들 것인가 할 때에 우리는 소그룹 사역이나 라지 그룹 미팅, 이 정기 집회 정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사이의 1대1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 이전에 혼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셀프 트레이닝,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일에 참여하는 가운데 얻는 유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차원의 장점들이 다 각각 있고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가지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골고루 이런 하드웨어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셀프 트레이닝, 자기 훈련의 경우, 이 차원의 경우에 아마 이런 종류들이겠죠. 큐티니 또는 독서하는 것이니 개인적인 성경 연구니 또는 성경 통독이니 또는 골방 기도니 뭐 아마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기에 장점이 은혜를 자급자족하게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자기 필요와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러한 이 면에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 양육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점에서의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하지만 또한 여기에만 의존한다고 한다면은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셀프 트레이닝만 잘하고 다른 것들은 하지 않았던 사람, 즉 소그룹 사역 같은 것에 경험이 없는 사람, 또 라지 그룹에 참여해가지고 좋은 메시지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마 우리가 흔히 자수성가형 그런 인물, 뭐 혼자 철야기도 하면서 이 신앙이 자랐다든가, 그러나 다른 것은 전혀 해보지 않았다든가 할 때 그가 받은 바 은혜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자수성가형 인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외골수적인 것이라든가 자기 주장이 강하다든가 또는 성품이 좀 거칠다든가 굉장히 성격이 아주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피곤케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크리스찬, 어떤 객관성의 결여, 이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관계 같은 것들도 꼭 필요한데요. 1대1 관계의 종류에는 1대1 뭐 양육이라든가 1대1 제자훈련이라든가 또는 어떤 처음 난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일정 기간 동안 도와주는 스폰서 사역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 멘토링 한다든가 또는 이 큐티 파트너를 정해서 큐티 생활을 같이 한다든가 짝기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장점이 또 있는데요. 1대1 관계의 장점. 아무래도 그 좀 리더가 그 파트너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해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이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이 교육과 양육을 해줄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소중하고 친밀한 관계들이, 강력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하면서 1대1 제자 관계, 1대1 관계만 오랫동안 할 경우에 어떤 우리 대학생 선교단체들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긴 하지만 몇몇 단체들은 지나친 그 개인적인 이 제자훈련 관계가 아주 장기화되는 그러한 것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어떨지 몰라도 가끔은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꼭 북한의 주체의 그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문제점들을 저는 많이 보곤 합니다. 또는 이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좀 문제점과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그룹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종류가 있겠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GBS를 한다든가, 또는 그룹 콰이어 타임 쉐어링, GQS를 한다든가, 또는 셀 모임을 갖는다든가, 또는 어떤 그 사역을 위한 팀을 짜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겠죠. 여기 그 장점은 강력한 그 소속감, 뭔가 함께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서로서로의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 또 어떤 그룹 다이내믹스가 붙어가지고 오는 그러한 단순히 5명이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1 더하기 1 더하기 해가지고 그래서 5가 아니라 5 플러스 알파,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시너지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소그룹에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단점이 있겠죠. 딴 건 안 하면서 소그룹 사역만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라지 그룹에 참여는 안 하면서 소그룹만 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서 지체의식 같은 것들을 좀 부족하게 갖게 됩니다. 또는 끼리끼리의 집단을 형성하고 전체로부터는 왕따당하는 또는 소외받는 그러한 그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그룹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라지 그룹, 부서 차원의 정기 집회 같은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예배라든가 설교라든가 강의라든가 또는 어떤 이 찬양 팀이라든가 찬양 모임이라든가 또는 기도회라든가 하는 것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장점은 은사가 있는 소수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죠. 설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또 여러 사람들이 유니티를 이 통일성, 하나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소수가 아니구나. 우리는 점점 소수 컴플렉스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근데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는 동질성과 유니티, 하나됨을 맛볼 수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청년 대학생들이 정기 집회를 통하여서만 양육되고 교육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저는 그것을 공동체의 그 운무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강력한 설교가 있고 강력한 찬양사역이 있으면 많은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흡인력이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소그룹 사역 같은 것이 있지 않고 라지 그룹으로만 존재하게 되면은 구름 끼는 현상, 운무 현상. 그 공동체의 핵심 회원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거품 끼듯이, 구름 끼듯이 비핵심 회원들만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는 소속감이 결여되기가 쉽습니다. 예. 또, 이런, 그 라지그룹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서뿐만 아니라 타부서와 연합, 또 교회 전체가 연합이 된 가운데 어떤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 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뭐 주일 대예배라든가 수요 예배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이 장점은 어떤 보편성, 또 세대 간의 어떤 그 교류가 일어난다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이런 VLGM 대예배만 참여하는 젊은이들, 그러한 젊은이들은 세대 간의 피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받지 못합니다. 또 강한 소속감을 갖는 공동체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외로운 가운데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대학부 공동체를 세우고자 할 때에는 이 5가지 차원을 골고루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셀프 트레이닝의 영역, 1대1 관계, 소그룹, 또한 라지그룹 정기 집회, 그 다음에 교회 전체의 대예배, 정기 집회, 이 5가지를 다 감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젊은이들 가운데 세워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